안녕하세요. 김정훈 탁구레슨의 김정훈입니다. 와, 벌써 오늘 알려드릴 기술이 이번 파트 5의 기술 중에 5번째 기술인 가장 마지막 기술이네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기술이 이 포핸드 커트 스트로크의 기술인데, 이 커트 스트로크의 기술은 남성적인 기술보다는 조금은 여성스러운 기술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힘들게 구사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분들이 구사를 하는 모든 기술 중에 물론 어려운 기술들도 있겠지만 이 커트 스트로크를 구사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커트 스트로크까지 오셨다면 이 포핸드 스트로크라든지 쇼트, 커트 이런 기본적인 기술은 어느 정도는 마스터하고 올라오는 그런 조금은 상급자적인 느낌의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오늘 알려드릴 기술은 이 포핸드 커트 스트로크인데, 제가 사용하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 여성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기술이 안 맞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사용하는 기술을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의 가진 힘으로 접목을 시켜서 구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의 마지막 끝부분에는 제가 알려드리는 기술의 방법으로 여성분이 구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 게스트를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꼭 같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 블레이드 그리고 러버는 오늘은 조금은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좀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신라라는 브랜드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김정훈 블레이드가 나왔습니다. 이 김정훈 블레이드의 이름은 이번에 카본 프로라는 김정훈 카본 프로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반발력이 강한 그런 블레이드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제 거는 테스트도 오래 했고 해가지고 굉장히 때가 많이 타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보여드릴 이 포핸드 커트 스트로크하고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버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라잔터 R50이라는 굉장히 하드한 그런 러버입니다. 이 라잔터 50이 김정훈 카본 프로와 어떠한 또 공합을 보여줄지 그런 것도 하나의 묘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사하는 포핸드 커트 스트로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구사하는 이 포핸드 커트 스트로크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커트 스트로크라고 하면 이 포핸드, 이 위에 상체 기술을 먼저 굉장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포핸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포핸드 기술은 특히 하체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계신 부분이 정말 많아요. 하체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포핸드 스트로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체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잘못된 방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것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먼저 잡을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하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공을 잡을 때 무릎을 그냥 이렇게 펴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켓을 이 공을 라켓으로 잡는 거죠. 자, 최대한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하체가 그대로 펴져 있는 거예요. 자, 옆쪽에도 봐보면 하체가 공을 잡아준다라기보다는 그냥 서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정말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상체 위주로 스트로크를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하체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 하실 수 있는 방법에, 하실 수 있는 한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공을 닫다 놓고
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체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안 좋은 방법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오른쪽 하체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을 잡는데 자, 옆쪽에서 보면 앞으로 들어가요. 공을 앞으로 들어가서 잡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잡지 말고 조금은 45도 조금은 옆으로 공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내려가서 이 무릎이 살짝 구부리면서 중심 이동을 시킬 거예요. 이 내려가는 양은 여러분들의 하체 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을 잡아주는 이 순간은 꼭 필요합니다. 공을 다리로, 이 허벅지로 잡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앞쪽이 아니고 살짝은 비껴나가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구사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걸 이동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이제 정면으로 보셔야 돼요. 이동을 하니까 이동을 잡아줘야 하는데 이거를 쭉 가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서 잡아서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가죠. 공은 여기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피니시에서 끝나면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몸이.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중심은 오른쪽에서 공을 잡고 왼쪽으로 오는 게 맞지만 이거를 쭉 해서 완전히 다시 여기에서 쭉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할 만큼 왼쪽으로 넘어오는 걸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냐 하면 상체가 내가 구사하는 곳까지 갈 때 딱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딱 이렇게 잡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45도 정도로 살짝 잡아주고 허벅지로 공을 잡아준 다음 빵 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허벅지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허벅지로 이제 공을 잡는데 어느 정도까지 공을 잡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 자, 이제 조금씩 하체로 올라가면 상체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제가 저번에 이거 찬스볼 설명을 할 때 한번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회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자, 커트볼을 딱 보면은 처음에 치지 말고 커트볼을 눈으로 봐보세요. 눈으로 그냥 자, 다리로 잡으면서 볼게요. 다리로 잡으면 어딘가 모르게 이 공이 정점에서 탁 멈춘다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 멈추는 그 포인트를 단 0.1초라도 딱 정적이 흐르게 잡아놓고 허벅지로 잡아놓고 그 다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 스윙이 하나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대1의 스윙이 되죠. 그게 아니고 하나 둘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다 살짝 멈추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잘 못 잡으시겠으면 공 하지 마시고 다리로 공만 딱 보고 있으면 끝까지 공을 끝까지 보고 계시면 분명히 어딘가 모르는 그 느낌이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그 탁 멈추는 느낌까지. 자, 그러면 지금 하체는 잡고 있어요. 하체는 공이 올 때까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잡고 있으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팔이 빨리 튀어나가요.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 하체로 잡았는데 팔이 튀어나가. 하체는 잡고 있는데 팔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져요. 이제부터 제가 상체로 넘어오다 보면 하체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하체를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에요.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은 팔로 치다 보니까 팔이 굉장히 낭창거리게 돼요. 힘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은 재미로 패대기라고 하죠. 패대기. 공을 이렇게 해서 패대기를 치는 느낌이에요. 네. 물론 이거는 뭐 들어가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죠. 근데 성공률이 떨어지죠. 특히 낮은 볼을 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볼을 패대기 치는, 여기가 힘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하체 사용을 안 하시고 공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타점이 굉장히 빨라요. 그 타점을 뒤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정점을 딱 잡아주는 그 포인트를 못 잡으면 잡다가 출발이 빨라져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잡느냐, 우리가 이 허벅지랑 왜 잡느냐를 그 정점을 잡기, 그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그때까지 잡아줘야 진짜 딱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하체를 사용을 하면서 이 라켓도 이 하체에 맞춰서 잡아주셔야 좋은 타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앞쪽에는 공이 서지 않아요. 공은 옆으로 와서 제 옆쪽에 왔을 때 정도 돼야 뭐 조금 더 앞일 수도 있죠. 공의 그거에 따라서 그 포인트에 타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잡아서 허벅지와 라켓가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패대기. 그 패대기를 치면 이런 낭창이 생겨요. 낭창이 생기지 않게 허벅지와 라켓을 같이 기다렸다가 동시에 나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또 다른 점을 알려드리면, 자, 하체에서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이 박자를 잡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박자를 잘 잡는 방법이 오른쪽 허벅지로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이 박자를 이렇게 통통통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이 이제 날아오고 있는데, 통통통탕, 이렇게 통통통통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그 통 올라갈 때 만약에 공이 날아오면, 이게 공이 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아무리 빨리빨리 뛴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자체가 이 공의 그 미세함을 잡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멈추는 정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 공을 오른발로 탁, 빵 이렇게 탁, 탁 이렇게 잡아주는 이 느낌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왼쪽으로 가면서 이 스윙이 왼쪽으로 길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내가 구사하는 곳까지 탁 정면으로 잡아주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레슨의 잘못인 것 같아요. 레슨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치세요. 공이 대부분 오른손 코치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오른손 코치가 이쪽에도 공을 이쪽으로 주면 딱 여기를 봅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스윙이 더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내 몸이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스윙이 이렇게 내 옆쪽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몸을 정면으로 가지고 온다면 굉장히 옆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옆쪽을 보고 있으니까 저기로 가죠, 이게. 일로 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실제로는 내가 몸을 틀어서 내가 구사하는 곳으로 봐줘야 합니다. 근데 이 볼박스를 랠리를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옆에 벽이 있다 생각하고 내가 정면으로 틀어주면서 잡아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 포인트만 잘 잡는다면 특히나 스윙 날리시는 분들, 이 앞쪽에서 맞아서 이렇게 스윙 팍 날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이 타점이 맞지 않아서 스윙이 나가고 있는데도 공이 안 맞아. 아직도 임팩트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임팩트가 딱 맞으니까 힘을 여기서 빡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타점을 뒤로 해서 잡아 놓으면 흔들리는 것도 많이 잡히는 걸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을 완벽하게 잡아준다면 모든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박자가 빠른 거, 이거는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잡고 있는데도 여기서 그 정점까지 잡는데도 불구하고 타점이 빨라? 이거는 연습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그 정점 잡아놓고 천천히 잡는 느낌을 한다면 정말 그 박자 빠른 거는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봐요. 쇼트볼 스트로크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트볼 스트로크는 박자가 빠르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자가 빠르면 다 걸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꼭 잡아줘서 정점에서 친다라는 생각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게 커트볼 스트로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뭐라고 해야지? 판단을 좀 빨리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쇼트볼 스트로크와 카트볼 스트로크는 구분을 지어 주셔야 돼요. 쇼트볼 스트로크는 당연히 공이 오니까 이 뒤에서 공의 뒤에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커트볼 스트로크도 정말 공의 뒤에서 때려버리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그 파트 3인가 4에서 커트볼은 공이 아무리 뜨더라도 공보다는 밑에서 때려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죠? 커트볼 스트로크 하다못해 이거는 그렇게 많이 뜨지도 않은 공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공이 뒤에서 때리니까 이거를 힘으로 이겨내던지 아니면 스윙을 들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 들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걸리니까. 그게 아니고 공보다 밑에서 때리는 거예요. 공보다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느 정도 밑에서? 솔직히 그거는 센스입니다. 왜 센스냐 하면 이 공이 얼마나 많이 깎이는지, 지금 공이 얼마나 많은 회전을 먹고 있는, 역회전을 먹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비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정말 별로 안 깎였어. 정말 별로 안 깎이면 약간 뒤쪽에서 쳐도 조금은 뭐가, 왜냐면 쇼트하고 비슷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하는데 커트가 먹었다면 공보다는 밑에서 구사해 주셔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정말 뒤에서 많이 치시더라고요. 구분을 탁 못 하셔. 아시겠죠? 공보다 밑에서 나가는 거 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앞스윙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길게 가지 말고. 잡으라고 하니까 공을 튕겨버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네. 어떻게 튕기냐면, 맞는 순간에 빵! 이렇게 튕겨버려요. 거의 작은 폭탄처럼 팡! 터트리는 것처럼 여기서 빵! 이게 터트리는 거예요. 네. 잡아서 빵! 이런 느낌. 이거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타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윙을 여기까지 하는 게 전혀 짧지 않아요. 공을 맞추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스윙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충분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여기서 끊으라고 하는데 임팩트를 다 안 하고 이렇게 튕기면서 구사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이거 좀 조심해 주시고 충분히 이 앞쪽까지,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는 마시고요. 충분히 이 앞쪽까지 탕! 가주게. 이제 여기를 탁! 잡아주면 충분히 힘있게 칠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윙이 좀 짧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윙을 여기서 잡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거울이라든지 이런 대각선에 이쪽 오른쪽에서 누군가가 한번 봐주시라고 해가지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백스윙이 어디까지 나오고 있는지를 꼭 판단을 하세요. 이게 커트 스트로크라고 해서 요 앞에서 이거 어떻게든 맞추는 게 중요해서 이 커트 스트로크를 여기 이 앞쪽에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쇼트볼은 정말 많이 빼고 쳐도 충분합니다. 근데 커트 스트로크는 쇼트볼보다는 조금은 앞에서 치지만 그래도 많이 빠져요.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는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리가 맞춰주죠. 다리가 45도로 나가니까 이 옆쪽에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백스윙이 조금 더 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충분한 공간이 돼요. 그런 다음 여기에서 튼튼하게 나가주는 거예요. 이때 손목 사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손목 사용도 많이 하죠. 커트 스트로크는 이거는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손목 사용을 조금씩은 하셔도 무관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튼튼한 느낌이 좋습니다. 손목 사용을 최대한 덜 하고 잡은 상태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리랑 몸 힘으로 치는 느낌이죠. 그러면 솔직히 손목이 조금씩은 나가거든요.
그 정도만 나가도 저는 충분한 커트 스트로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손목을 탁 튕기면서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